안녕하십니까. 폴란드의 보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산업체에 달려가서 무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수입해서 자기네 나라에 155mm 포를 장착해가지고 폴란드화한 그런 경험도 있어서 지상무기에 완전히 관심을 보였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K 명품 무기에 해당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가서 상당히 그 하나 디펜스를 비롯한 그 무기 방산 관련 전문 기업들이 진짜 살 의향이 있는지 하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기의 명칭에는 앞에 K 혹은 M 등 이런 이제 이니셜이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K로 시작한 건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론적으로 K1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K1 전차, K1 기관총, K1 방독면, K1 군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육군에 보급이 돼 쓰고 있는데, 이 K 계열의 육상 전투 장비들이 폴란드에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무엇을 진짜로 살 의향이 있는지, 혹시 헐값에 사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폴란드가 나토 가맹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폴란드가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백만 명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소련제 무기를 비롯한 지상 전력의 많은 무기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딜레마는 뭐냐면은, 방산업계의 그 어떤 수출 의욕도 충족시켜줘야 되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표방해왔던 안보 전략이나 국제 평화를 위한 측면에서 공격용 무기, 그것도 아주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지상 무기를 팔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우회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방산에서 그 155mm 포탄 같은 이런 것을 캐나다를 공유해서 우회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이번에 폴란드 국방장관의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방산 쇼핑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적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상당히 중요한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한국은 세계 방산 분야의 5위에 랭킹됐고, 우리나라는 70억 달러 내외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도 대단한 도움이 되는 분야지요. 그런데 어텐션,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 러시아 때문에 그런가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론이 높은 편인데, 국민적 합의를 더 못 끄는 게, 전쟁 끝나면은 재건 복구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여당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달려간 행보도 상당히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폴란드의 무기를 저가 판매함으로써 폴란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도록 밀어내기식 연쇄 이동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전이 장기전이 되면 치명적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K-방산 무기들이 옛날에 우리가 지원했던 무기 아닌가, 개발할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예, 좀 의아해 하실 시청자가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소련에 30억 불 경협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7천만 불까지 지원한 상태에서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국가 채무를 안았는데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련제, 그리고 러시아가 관장하는 러시아제 무기로, 현물로 들여오는 사업, 소위 불금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그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 그 불금 사업이군요. 그렇죠. 우리 방산업체들이 가전 무기들을 그걸 이제 잘 연구한 결과 한국이 껑충 뛰어오르는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최신형 무기를 써보기도 전에 한국에 간다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한 한국 K계열 첨단 무기 체계가 지금 나중에 잘못되면 자신들을 겨누는 무기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러시아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못마땅해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무기 체계 그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한 연합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기 체계와 한국 무기 체계는 전문 용어로 상호 운용성이라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그러니까 잘 서로 공동 작전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무기 체계 특성이 있는데, 이 무기 체계가 폴란드로 가고 유럽 각국으로 퍼졌을 때 러시아가 당면하고 직면하게 될 위협 인식은 더 커지는 그런 그 예상치 못한, 또 현재 단계에서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방산업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서 드디어 낙이 던진 듯이 삼성전자처럼 이런 그런 팔리는 그 시대가 왔다라고 너무 성급한 희망을 갖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동유럽 그 나토 회원 국가들이 과거의 무기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토 측에서는 상호 운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불평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가능하면 나토 스탠더드로 무기 체계를 좀 전환해 줄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무기 체계를 싹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를 하고, 자신들은 새로운 이제 K 계열 무기 체계와 같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딱 잘 좋은 수준이 높은 그런 무기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거 아니냐 하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안보 딜레마라는 것은 그것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와 또 중국과 더욱 밀착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우회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여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대량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면은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신중하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방산업계가 환호를 지를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우리가 명분상의 측면에서도 일단 고대 전략적인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산업계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우크라이나의 참상에 우리가 직접 휘말리는 그런 부정적 여파도 봐야 됩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무기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기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략적 여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진짜 복잡한 세상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